네, 사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되면 시장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하나의 방향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7.7로 나왔죠. 예상치가 7.6이었지만 이것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산업 생산, 고정자산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도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0.2%, 194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519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가 오늘 새벽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경제 지표보다는 4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는 현상이 뉴욕 증시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소폭 상승을 한 흐름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0.6%의 하락, 상해종합지수는 0.3%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17억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41억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큽니다. 현재 156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26억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움직임 모두 좋고요.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르면서 131만 대,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1에서 0.6%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1%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죠. 오늘 1%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0.6%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건설주들의 주가 움직임에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GS건설이 2% 넘게 오르고 있는 반면에 대림산업, 대우건설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는 목요일이죠. 23일부터 대림산업을 시작으로 대형 건설주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의 낙폭이 커지는 반면 GS건설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실적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아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은 금값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1,189달러까지 금값이 내려왔었는데요. 어제는 1,25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에 연동되면서 고려아연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기관이 6일째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고려아연의 상승폭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3.6% 오른 33만 6,5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움직임이 좋은 이유가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같은 대형 주들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른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 서울반도체 52주 차트, 1년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52주 동안 65%가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나간 것이죠. LED 시장의 성장성,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률이 10.5%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분기부터 시작되는 한국, 중국, 미국의 이 백열 전구 규제에 따라서 함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보안 관련 주들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핵심 이슈로 대두되면서 ISK, 라운시큐어가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넥스지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하면서 인터넷 보안 서비스에 대한 강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시 시황 살펴봤습니다.